안녕하세요. 273번째 발표를 맡은 코그넥스 이호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18년 ICLR에서 발표된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파이토치 1.6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해서 이 방법을 적용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본 후기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논문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직접 수행한 실험 결과를 공유드리고 마칠 예정입니다. 우선 뉴럴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키워주면 정확도가 좋아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하지만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키워주면 그에 따라서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연산량 등도 같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 정확도는 좀 덜 손실시키면서 메모리 사용량이랑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이라는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가 딥러닝에서 일반적으로 FP32,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데, 이를 16비트로 줄인 하프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렇게 하면 정확도가 손실되긴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세 가지 기법들을 제안을 하였고요. 또한 제안하는 방법론을 다양한 네트워크,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적용해서 효용성을 입증한 점이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줄이는 연구를 네트워크 컴프레이션이라 부르고, 관련 연구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논문은 위에 있는 로우 프리시전 트레이닝을 다룬 논문이고, 다른 주제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퀀타이제이션, 프루닝, 그리고 모바일넷 같이 아예 경량화된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데디케이티드 아키텍처,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컴프레이션은 PRCB에서는 종종 다뤄진 주제이며, 제가 오늘 하는 발표가 23번째로 다뤄지는 발표입니다. 근데 프루닝, 퀀타이제이션, 그리고 경량화 아키텍처는 PRCB에서 많이 다뤄진 바 있는데, 로우 프리시전 트레이닝은 제가 알기론 PRCB에서 처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로우 프리시전 트레이닝 관련 연구를 짧게 소개드리면, 우선 2015년 닙스에서 웨이트를 바이너리로 변환해서 학습시키는 바이너리 커넥트가 제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랑 액티베이션까지 바이너리로 학습시키는 바이너라이즈드 뉴럴넷이 2016년 닙스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퀀타이즈드 뉴럴넷이라는 논문도 2016년에 아카이브에 올라왔는데, 이 세 가지 논문 모두 웨이트, 액티베이션까지는 비트 수를 줄였지만 그레디언트는 그렇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값이 매우 작은 경우가 많은데 적은 수의 비트로 작은 숫자를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 엑스노알넷 2016년 ECCB에서 발표된 이 논문은 그레디언트, 액티베이션, 웨이트 등 모든 텐서를 바이너라이즈드해서 학습을 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많이 손실이 되고, 어떨 때는 손실이 되고 어떨 때는 손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를 실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해서 오늘 다룰 논문은 모든 텐서와 학습의 포워드 백워드 모든 과정을 적은 수의 비트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1비트, 2비트 등 너무 적은 비트로 학습을 시키는 대신 32비트에서 16비트로 절반으로 줄인 하프 프리시전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별도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고, 학습을 시켰을 때 최종 모델의 정확도가 FP32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플로팅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에서는 0과 1로 숫자를 나타내야 하는데 실수의 개수는 무한계다 보니 하나의 값을 오차 없이 컴퓨터에서 표현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플로팅 포인트이며, 부호를 나타내는 사인, 그리고 숫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수, 그리고 숫자의 형태를 나타내는 가수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플로팅 포인트는 싱글 프리시전을 말하며 32비트를 사용을 하는데, 부호의 1비트, 지수의 8비트, 가수의 23비트가 사용이 됩니다. 더 세밀한 숫자 표현을 할 때는 더블 프리시전이나 쿼드러플 프리시전 64비트, 128비트까지 사용이 되고, 반대로 더 적은 수의 비트로 수를 표현할 때는 하프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 16비트가 사용이 되며, 이때는 부호의 1비트, 지수의 5비트, 가수의 10비트가 사용이 됩니다. 추가로 오늘 다룰 논문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데, 최근에 다양한 플로팅 포인트 포맷이 사용이 돼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는 브레인 플롯이라고 해서 똑같이 16비트를 사용을 하는데, 특이한 점이 지수에 3비트를 더한 8비트를 사용을 하고 가수에는 더 적은 7비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숫자는 덜 세밀하게 나타내지만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슷하게 엔비디아의 텐서플롯은 19비트를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지수를 8비트로 키워서 사용을 합니다. AMD는 FP24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는데 지수의 7비트, 가수의 16비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시킬 때 웨이트,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를 다 FP16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학습 중간에 로스가 떨어지다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의 이 웨이트 업데이트 부분에서 여기 있는 웨이트 그레디언트가 러닝 레이트랑 곱해져서 이렇게 원래 웨이트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때 그레디언트랑 러닝 레이트가 곱해지면 굉장히 작은 값을 갖게 되는데 그럼 FP16이 나타낼 수 있는 수의 범위가 가장 작은 게 2의-24승, 이 빨간색으로 나타낸 선인데 얘보다 왼쪽에 있는 더 작은 값들은 0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그레디언트들은 백프롭이 되어야지 않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할 때만 FP32로 데이터 타입을 키워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쓰는 웨이트를 마스터 웨이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마스터 웨이트는 그대로 32비트로 저장을 해주고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도 FP32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만다린이라는 스피치 모델에서 이렇게 마스터 웨이트 카피를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 파란색 선이 그냥 FP31을 학습을 시켰을 때 로스 커브고요. 주황색 선은 이렇게 마스터 웨이트를 카피해줬을 때의 로스 그래프인데 FP30이랑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신 이렇게 초록색이 마스터 카피를 안 해준 그냥 FP16으로만 학습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에큐러시 로스가 원래 로스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학습이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테크닉은 로스 스케일링이라는 테크닉입니다. 이번에는 웨이트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 값을 찍어봤는데 역시나 작은 값이 많았고 이 FP16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2의-24승보다 작은 값들이 굉장히 많아요. 웨이트 그레디언트 값보다 훨씬 작은 값들이 많죠. 이렇게 절반이 넘는 값들이 왼쪽 아래 그래프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그레디언트의 큰 값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켜서 FP16이 나타낼 수 있게 변환을 해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고 나중에 다시 나눠주는 로스 스케일링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큰 값을 곱해주면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값들이 다 살아있게 되는데요. 저자들이 오브젝트 디텍션, SSD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굳이 엄청 큰 값을 곱해주지 않아도 그냥 2의 3승 정도만 곱해줘도 그러니까 3칸씩 미는 거죠. 3칸만 밀어도 학습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데이터랑 뭐 태스크, 네트워크가 바뀌면 경향이 바뀌긴 하겠지만 이 경우를 해석을 해보면 FP16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의 범위가 2의-24승이었으니까 이 3칸만 땡기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2의-27승보다 작은 그레디언트는 버려져도 학습이 잘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키워줬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키워준 만큼 다음 스텝으로 가기 전에 다시 작게 만들어야 되며 이 키워줬던 값을 나눠주는 과정을 언스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논문에서는 이 그레디언트에 곱해주는 큰 값인 스케일링 팩터를 실험적으로 그냥 여러 번 해봐서 하나의 상수값을 정하는 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레디언트 값들을 통계치를 찍어볼 수 있으면 그레디언트 값이 FP16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의 범위 인 65,504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장 큰 값을 정해서 사용해라 라는 가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곱해주는 스케일링 팩터는 어차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만 않으면 큰 값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시 나눠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엔비디아에서 더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바로 오토매틱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입니다. 위에선 그냥 하나의 상수값을 정해서 앞에서는 하나의 상수값을 정해서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스케일링 팩터를 하나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오토매틱하게 바꿔주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였고 이 기능이 잘 돼서 엔비디아 에이펙스 그리고 파이토치 1.6에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선 큰 값의 스케일링 팩터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처음에 이니셜 밸류를 어떤 값을 사용하는지는 문서를 찾아봤는데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학습하다가 그레디언트의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면 그 이터레이션은 웨이트 업데이트를 스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스케일링 팩터를 나눠주는데 이 낮춰주는 비율은 그냥 실험적으로 했을 때 0.5배로 해주는 게 그냥 무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낮춰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일정 n번의 이터레이션, 실험적으로 정하는 값인데 이 값도 2000번 이터레이션 동안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스케일링 팩터를 키워주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2배 키워줬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좀 사소한 내용인데 실험에서 일부의 네트워크는 FP16 벡터 간의 내적을 해서 나온 파셜 프로덕트들을 축적을 해줄 때 FP32로 축적을 해줘야 학습이 원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다시 FP16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뭐 연산이 느려지진 않고요. 파셜 프로덕트는 이렇게 플로팅 포인트끼리 곱하기를 해주면 위에 이렇게 부분 곱이 나오는데 이거를 더해줄 때 FP32로 더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벡터의 엘리멘트들을 더해주는 리덕션 연산도 벡터의 길이가 길면 FP32로 바꿔서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로 이런 리덕션 연산이 배치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랑 소프트맥스 레이어에서 있는데 이때는 FP32로 계산을 해주고 다시 저장을 할 때는 FP16으로 바꿔줘서 뭐 속도도 느려지지 않고 학습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논문에 대한 구현의 설명이었고 실험 결과는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P31로 학습을 해서 얻은 정확도랑 이렇게 믹스드 프리시전으로 학습을 시켜서 얻은 정확도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태스크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미지의 분류에 대해서도 다양한 모델에서 실험을 했고 오브젝트 디텍션, 패스트 RCNN이랑 멀티박스 SSD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기계 번역, 그리고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잘 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토매틱 믹스드 프리시전을 파이토치를 통해 구현해서 실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 파이토치가 공식적으로 AMP 기능을 지원하는 1.6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이 파이토치에 직접 붙어서 작업을 해주었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던 에이펙스 라이브러리는 개발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이토치에 합쳐지면서 이제 파이토치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선 파이토치를 1.6 이상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주로 파이토치로 모델을 짤 때 이렇게 왼쪽과 같이 포르프를 통해서 데이터 로더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인풋을 모델에 넣어서 아웃풋을 구해주고 아웃풋이랑 레이블의 로스를 구해서 로스를 백워드 시켜주는 방식으로 코드를 구현하는데 여기서 딱 5줄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우선 오토매틱 그레디언트 스케일러를 새롭게 선언을 해주고 모델에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구하고 아웃풋이랑 레이블이랑 로스를 구하는 부분에 이렇게 toci.cuda.amp.autocast로 묶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로스 백워드 해주고 뭐 옵티마이저 스텝을 해주는데 이거를 스케일러에 넣어서 이렇게 세 줄로 구현을 해주면 바로 AMP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AMP의 효과를 한번 검증해보기 위해서 간단한 이미지 분류 실험을 설계하였고 항상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뭐 엠리스트, 사이파, 이미지넷 같은 자주 쓰는 데이터셋만 사용을 하는데 좀 새로운 데이터셋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작년 캐글에서 진행되었던 인텔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이 데이터셋은 빌딩, 숲, 빙하, 산, 바다, 도로 등 6가지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연계 이미지입니다. 모델은 편의상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레즈넷 18을 이용하였고 그리고 텐서 코어가 있는 GPU를 사용을 하면 이 오토매틱 믹스드 프리시전의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는 공식 문서가 있어서 텐서 코어가 달려있는 RTX 2080 Ti 한 대랑 텐서 코어가 없는 GTX 1080 Ti 각각 한 대씩을 구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험의 학습 세팅, 뭐 배치 사이즈, F4, 러닝 레이트, 어그멘테이션, 옵티마이저 같은 세팅은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우선 플로팅 포인트 32 그냥 기본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1080 Ti랑 6080 Ti로 했을 때 뭐 당연한 얘기지만 테스트 애큐러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오차 범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학습 시간은 약 10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1080 Ti보다 2080 Ti가 더 좋은 세대의 GPU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GPU 메모리는 거의 비슷하게 약 10.7기가, 10.8기가 정도를 점유했습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파이토치 오토매틱 믹스드 프리시전 5줄을 추가해서 실험을 했을 때 일단 1080 Ti는 테스트 애큐러시가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이 정도도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로 볼 수 있고 GPU 메모리가 무려 4기가가 줄었습니다. 근데 1080 Ti는 텐서 코어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학습 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80 Ti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에큐레시가 거의 비슷하게 측정이 되었고, 여기서 오히려 0.06%가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인데 1080 Ti로 AMP를 썼을 때보다 2080 Ti로 AMP를 썼을 때 GPU 메모리가 좀 더 많이 점유하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10.8기가보다는 약 3기가 정도 줄어든 GPU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었고, 대신에 2080 Ti에서는 텐서 코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54분에서 37분으로 무려 17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뭐 비율로 나타내면 한 45% 빨라진 학습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GPU 메모리도 적게 쓰고 학습 시간도 줄어들고 대신에 정확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좋은 기능을 굳이 뭐 안 쓸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텐서코어가 달려있는 GPU를 사용하면 이렇게 세 가지 기법을 또 추가를 해서 하드웨어 가속 기법이 추가가 돼서 학습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아래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발표를 짧게 요약을 드리면 하프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 16비트로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학습시키기 위한 세 가지 기법을 제안을 하였고, 이 기법들을 적용하면 다양한 태스크,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좋은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파이토치에서 1.6 버전부터 공식 지원을 하고 있고, 딱 5줄만 코드에 추가해주면 정확도는 유지되면서 GPU 메모리를 더 적게 쓰고, 또 뭐 옵셔널하긴 하지만 텐서코어가 달려있는 GPU를 쓰는 경우에는 학습 시간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GPU를 사용하지 못하는 개인 연구자분들은 배치 사이즈를 크게 못하고 이렇게 GPU 메모리 때문에 작은 배치 사이즈를 사용을 하실 텐데, 이렇게 오토매틱 믹스드 프리시전 기능을 추가하면 확정적으로 GPU 메모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